안녕하세요. 손미재 제주 농부입니다. 4월입니다. 날이 추웠다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4월이 가장 많은 작물들을 심을 시기입니다. 이때 심어서 이제 좀 빠르게 수확해 주시는 작물이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가을까지 수확하는 작물, 이 시기가 아니면은 늦어버리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요거 보시고 어떤 작물을 심으셔야 되는지 잘 선택하시고 한번 심어 보세요. 다양한 작물들이 있으니까 정말 많습니다.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시고 이때 심어서 풍성한 텃밭을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작물을 한번 다 모아 보았는데요. 씨앗도 있고 구근도 있고 모종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작물, 모종으로 심을 수 있는 작물 다양하니까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심어 보세요. 첫 번째 작물은 고추입니다. 고추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고추 모종 심기는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 정식해야 됩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이게 서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하순, 중부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에서 5월 초에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리 및 냉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심는 것보다 적당한 시기에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추 모종은 10도 이하에서는 냉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밤 온도가 적당히 올라갔을 때 그때 날씨를 잘 보시고 예보를 잘 보시고 고추를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 칼라병, 역병, 복합 내병계를 심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병이 덜하고 해충이 있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고추를 심기 전에 미리 밭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고추 심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모종을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경화 작업을 시켜 주시고 한 차례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가지입니다. 가지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마디마디마다 가지가 달리기 때문에 고추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리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리가 없는 4월 중순 이후에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밭에 한 50cm 간격 이상으로 심어 주시고 두둑을 좀 높게 해주시고 그러고 심어 주시면은 요 가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좀 늦게는 5월에도 심으셔도 됩니다. 가지는 꾸준하게 열매가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비를 꾸준하게 주셔야 되고 탭이나 복합비료 등을 넉넉하게 밑거름을 주시고 심어 주셔야지 아주 크고 실한 그런 가지들을 많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가을에 김장하실 때 쓰시기도 하고 청이나 아니면 차를 끓여 드실 때 아주 요긴합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구입하실 때 이렇게 싹이 나온 종자를 미리 구입하셔서 밭에다가 심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싹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싹 나오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풀 뽑는데 굉장히 수고름이 많아요. 그래서 생강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중부에서는 심어 주시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4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키워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요거 큰 거 한 두세 쪽 정도만 있으시면은 요거는 이제 눈을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한 3개 정도 심어 주실 수가 있는데, 한 밭에 한 4-5개만 심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 한 2-3개 정도 구입하시면 몇천 원이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심기 전에 미리 상토에다가 이것을 뿌리를 먼저 내리고 심습니다. 이렇게 상토에다가 이렇게 생강을 넣고 심기 전에 뿌리를 먼저 내리고 심어 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풀 뽑을 일도 별로 없어지고 나중에 두둑만 넣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싹이 나온 것을 심어 주시면은 생강을 좀 더 쉽게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마디 오이인데요. 백오이, 가시오이, 아니면 미니오이, 노각 등이 있고요. 4월 초 중순에 씨앗을 뿌림을 해서 5월 초 중순에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좀 빠른 곳은 4월 말에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종을 구입하시면은 금세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격은 최소한 50cm 이상을 띄워주시고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 백다닥이 오이라서 오이가 마디마디마다 달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리는 한 3-4마디의 오이는 좀 잘라주셔야지 얘가 세력이 강해져서 나중에 힘이 딸리지 않고 큰 오이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하셔야지 오이가 많이 달리고요. 텃밭에서 아주 가장 쉽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작물 중 하나고요. 4월 말 정도에 모종이나 아니면 씨앗을 지금부터 구입하셔가지고 모종으로 키우셔서 심으셔도 됩니다. 호박은 보통 서리가 내리지 않는 5월 달에 심어주시는 게 좋지만 모종이나 씨앗을 4월 초에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문 농가에서는 터널, 비닐 터널이라는 것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일반 텃밭 농가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게 바로 요 페트병과 그리고 비닐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호박을 여러 가지를 심으실 수가 있어요. 맷돌호박, 푸토박, 애호박, 단호박, 주키니호박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통은 씨앗을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이제 터널로 심거나 모종을 만드는 시기인데 지금 시기에도 노지에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맷돌호박입니다. 맷돌호박 씨앗을 이렇게 노지에다가 4월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잖아요. 당연히 서리도 있겠죠. 서리에도 이렇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기에 이렇게 페트병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비닐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이런 활대나 아니면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비닐을 씌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안이 굉장히 따뜻하고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제가 씨앗을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파랗게 지금 싹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심은 지 한 며칠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비닐 안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물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페트병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요즘에 요소수 커다란 페트병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셔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 땅을 골고루 이렇게 파주시고 페트병을 이렇게 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우스 효과죠. 이렇게 하시면은 서리가 내려도 추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2주 정도 서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키워주시고 자리를 잡고 적당히 자랐다 생각되시면 이 페트병을 치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지에.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서리 문제 없이 빠르게 이 호박을 조기에 빠른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쪽파는 봄, 여름, 가을 월동 쪽파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심은 월동 쪽파고요. 씨앗용 쪽파입니다. 곧 쓰러져서 씨앗으로 될 구근으로 될 쪽파입니다. 쪽파도 굉장히 많이 굵어져서 최소한 30배에서 40배 정도는 굵어진 것 같습니다. 쪽파는 이제 누워지면은 그때 종자가 돼요. 그리고 밑둥이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빨리 심은 쪽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심은 쪽파입니다. 쪽파는 주로 3월 달에 많이 심지만 4월 초까지 쪽파 종자를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빨리 키우시려면은 종자를 한 2개 정도 심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그때 야들야들할 때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쪽파 종자로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만 심어 주셔도 됩니다. 쪽파 보십시오. 제가 지난 가을에 선선한 창고에다 놓아둔 것인데 이런 쪽파 종자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거 잘 간수해 두셨다가 봄에 심는 쪽파 지금 심으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초여름에 수확을 하실 거잖아요. 여름 정도에 그때 수확하셔서 가을에 또 그쪽 나온 쪽파 이게 나중에 쪽파가 이제 다 크면은 나중에 이거 씨앗만 남기고 쓰러집니다. 그때 이 쪽파 뿌리를 뽑아다가 잘 말려서 간수하고 계시다가 가을 쪽파로 또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쪽파는 그때그때 조금씩 심어서 이 종자를 가지고 계시면은 계속 꾸준히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자, 부추는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봄, 가을에 심어 주실 수가 있고 부추 씨앗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발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심어 주시면 좋고 이런 모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종이 가장 빠르고 아무래도 이런 이 씨앗이 모종까지 되기까지는 한 2-3주는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거 좀 빨리 키워서 드시려면은 모종을 구입해다가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몇 개만 심으셔도 진짜 풍성한 부추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부추를 수확한 지 한 이틀 정도가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빈 곳에다가 한 뼘 정도 간격을 두고 부추를 심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부추가 나중에 왕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추 위에 부분을 잘라주세요. 빠르게 잘라주시면은 부추가 이제 이 얇았던 부추가 금세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추는 초반에 빠르게 잘라 드시면은 그만큼 빠르게 이게 굵어지기 때문에 부추를 좀 더 굵은 부추를 키워서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심으셨을 때 어차피 이거 못 드시니까 자르고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가 나중에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뿌리를 제가 요거 뿌리 보여드릴게요. 뿌리를 뽑아다가 이렇게 한 군데 3-4개의 뿌리를 나눠서 또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부추가 얇았던 부추도 굉장히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탭이랑 유박 각종 유기물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풀도 없이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주고요. 다른 거 주실 필요 없이 부추를 1년 내내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 밑에 부분은 이 수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질의 잘 부숙된 퇴비를 냄새 안 나는 퇴비를 위에다 싹 깔아주시면은 부추가 그만큼 잘 자라요. 요건 대파입니다. 지난 가을에 심어준 요 대파 아주
파릇파릇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닐을 다 벗기고 그다음에 북을 한 차례 주었어요. 그랬더니 대파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느지막하게 옮겨다가 심어준 건데 거의 다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것만 수확하면 될 것 같아요. 대파는 이렇게 장기 재배 작물인데 키워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줬죠. 대파는 이런 모종 한 판 아니면은 반판 정도만 있으셔도 아주 잘 엄청나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뭐 외대파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대파, 그다음에 삼동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재배가 쉬운 게 바로 외대파입니다. 일반 대파인데요. 대파는 최소한 모종을 심게 되면 6개월에서 8개월은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잘한 대파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파는 한 번 심으면은 나중에는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키우고 요만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큰 거죠.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봄, 여름, 가을에 심어 주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봄에 한 4월 이후에 심어 주시면 큰 탈 없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봄에 4월이 되면은 대파가 이제 이 늦서리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씩 심어 주세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자라면 한 요만큼 자라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주 커다란 이런 대파로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로 찰옥수수, 초당옥수수, 그리고 다양한 토종 옥수수 등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노란 초당옥수수인데 굉장히 달고 맛있고요. 그리고 이 옥수수는 이렇게 모종으로 만들어서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고 싶은 품종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 씨앗을 구입해서 이렇게 모종 트레이에 육묘를 해서 심어 주실 수가 있는데 한 2주 정도 육묘를 하시면은 본엽이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때쯤에 이제 아주 심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온 피해가 4월 초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한 4월 중순 이후에 심어 주시면 아주 좋은 작물이고요. 그리고 모종으로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 판, 반판 정도 몇 개만 구입하셔서 이 밭에 주변에 심어 주시면은 여기에 진딧물이 잘 끼거든요. 진딧물 유인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무래도 간섭이 이 옥수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는 곳에 심어 주시면은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 4월부터 7월까지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인데요. 이건 봄배추입니다. 봄배추는 주로 3월에 씨앗 뿌림을 하지만 이것이 지금 시기에는 늦었습니다. 즉 4월 지금 시기에는 4월 중순 정도부터 이 봄배추 모종을 구입해다가 심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기에 이 모종을 심어 주시면은 장마 전에 아주 커다란 통 큰 배추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 배추보다는 좀 맛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 겉절이도 해서 드실 수가 있고 통이 마찬가지 커지기 때문에 가을 배추 씨앗이나 가을 무 씨앗을 심으시면 안 돼요. 꼭 봄 전용 그런 배추를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봄무입니다. 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4월 초 중순까지는 심어 주셔야지 이 커다란 무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잎들깨입니다. 잎들깨는 씨앗으로도 심을 수가 있겠지만 이 모종 하나에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 한 줄에 1,000원 정도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수확할 용도가 아닌 이 잎들깨를 따서 드실 그럴 용도로 잎들깨를 구입해서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간격은 최소한 40에서 30에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 주시고 벌써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깨를 수확할 용도는 이제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이 들깨 모종을 이렇게 간격을 띄시고 심어 주시면 되는데 나중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심어 주시면 좋은 작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요 사이사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시금치 경우 봄, 여름, 가을 월동으로 심어 주실 수가 있고 봄에는 봄 시금치를 심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모종이 있으시면은 모종은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면 빠르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종으로 심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좀 천천히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봄 시금치를 심어 주시면 한 50일에서 60일이면은 수확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잎들깨가 키가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수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들깨가 크는 동안에 얘가 금세 커져서 이제 수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금치를 빽빽하게 심어주시면 이게 금세 커져서 중간중간에 이제 뽑아서 아니면은 잘라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금치 모종을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빠르게 우선은 수확을 보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또 씨앗을 파종을 해주시면은 이 시금치가 자라는 동안에 씨앗이 싹이 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씨앗 난 거 나중에 드시면은 시금치를 꾸준하게 봄부터 가을까지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는 봄, 가을에 심는 시금치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심어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이제 딱 수확하기 딱
좋을 만큼 커졌습니다. 정말 왕성하게 잘 자라주었는데요. 조그맣던 게 엄청 커졌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것만 먼저 수확해 주시면은 나중에는 작은 게 커지기 때문에 쏙가서 드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은 그냥 이런 일반 키 작은 강낭콩, 이런 얼룩이 강낭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넝쿨성 호랑이 강낭콩이 있습니다. 둘 다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넝쿨성이니까 좀 유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좀 키 작은 이런 얼룩이 강낭콩이 가장 재배가 쉽습니다. 강낭콩은 밭 주변에 심어 주시면 땅을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부터 4월 중하순까지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이고, 때로는 5월까지 심기도 합니다. 4월에 심어서 한 7월 정도에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재배 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60일에서 7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지 재배의 경우 한 4월 중하순 정도에 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낭콩도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도 좋고요. 나중에 그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짓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작물 사이사이에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키 작은 강낭콩 심어 주시면 아주 땅을 놀리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땅콩입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씨앗을 직파해서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이고요. 땅콩은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땅콩이 열립니다. 그래서 두둑을 좀 높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배수가 잘 되는 모래흙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거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잎만 무성해지기 때문에 가리질 비료를 적당히 주시고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작을 싫어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콩과 작물, 이런 강낭콩이나 다른 완두콩 심어주신 자리에다가 요 땅콩을 심어주시면은 연작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콩과 작물을 심은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요거 남부에서는 이제 4월 초, 그리고 중부에서는 4월 중순 정도에 심어주시면 되니까 지금 시기에는 4월 초니까 요 땅콩에 모종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모종판에다가 이 땅콩을 하나씩 넣고 심어주시면은 아마 심을 때쯤에 땅콩 싹이 나와서 그때쯤에 이제 봄밭에다가 이식을 시켜주시면은 좀 더 땅콩을 쉽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요 모종 하나만 있으시면은 이 미나리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요 미나리 하나 모종 한두 개만으로도 굉장히 미나리 밭을 크게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돌미나리가 이제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데 야생 미나리라고 이렇게 줄기가 짧고 이파리가 많은 미나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요 줄기 사이사이에서 흙에 닿거나 물에 닿게 되면은 이게 싹이 뿌리가 금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종을 한두 개만 있어도 이게 원래는 한 개를 심어준 건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땅에 닿으면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미나리가 여러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개를 심으면 여러 개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미나리는 이제 밭에 보시면 물이 많거나 물이 흐르는 곳, 그런 곳에다가 심어주시면은 아주 쉽게 재배를 하실 수가 있고, 병해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재배가 쉽고요. 정식 후에 이런 미나리 모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 아주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요거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많이 요즘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다가 키우는 그런 작물인데요. 요거는 제가 샐러리를 씨앗을 파종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씨앗을 구입하셔서 씨앗이 엄청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그것을 심어 주시는데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에 씨앗을 파종하시면은 한 초여름 정도에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샐러리 모종이 있으시면 그런 거 심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씨앗이 작고 이렇게 요 정도 크기까지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뒤로 심어 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잘 자랍니다. 이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샐러리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컸습니다. 샐러리가 아주 두껍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샐러리는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 커야죠. 샐러리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한 곳에 뭐 2개, 3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에 다 수확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3개 정도 있잖아요. 여기서 큰 거 하나만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칼 같은 것을 또 한쪽에 밑둥을 싹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샐러리가 한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쏙가서 나머지는 이제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얘가 금세 커요. 그래서 샐러리를 이렇게 여러 개 심어서 쏙가서 드시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샐러리 아주 싱싱하다. 샐러리도 보셨는데 이거는 바질입니다. 바질 많이 아시죠? 바질은 고온성 작물입니다. 더운 시기에 굉장히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또 춥게 되면은 얼어 죽어요. 그래서 4월 최소한 중순 이후 말 정도에 심어 주시면 좋은 작물입니다. 바질은 4월에서 8월에 정말 무더울 때 심는 허브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샐러드 할 때 아니면 파스타, 피자 이런 데 바질 올라가잖아요. 페스토 만들 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나 화분 재배가 가능하고 1년생으로 약 90cm까지 자라고요. 더위를 좋아해서 여름 재배에 적당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종 한두 개만 마당에다 심어 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적심을 해서 요 사이사이에 마디 사이에서 또 이게 바질 잎이 나와요. 그래서 적심해서 계속 수확을 하듯이 요 잎만 하나하나 따주시면은 잎이 옆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바지를 많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씨앗으로도 충분히 심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즉 4월 중순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심어주시면은 늦 가을까지 이렇게 추워서 죽을 때까지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고, 이 씨앗을 또 받아다가 내년에 심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집에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세미로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수세미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요만한 것은 하나, 둘, 셋, 한 4등분이나 5등분해서 수세미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보통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도 안 좋고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것을 수세미를 이제 어릴 때는 또 그걸 약으로도 쓰신다고 해요. 청으로도 뭐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세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마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면은 요 수세미가 나와요. 그래서 수세미는 이렇게 보시면은 씨앗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씨앗이 검은색 씨앗인데, 수세미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4월 말에서 5월에 심으면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종으로 심거나 아니면 직파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 어린 수세미는 한 요만한 수세미는 2개월 정도 되면은 수확이 가능하고, 한 요 정도까지 키우려면은 한 최소한 한 4개월에서 5개월은 키워야지 아주 좋은 수세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세미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데, 나중에 수세미를 수확할 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텅 빈 듯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렇게 같이 마릅니다. 그래서 수세미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 껍질을 까주시면은 껍질이 홀라당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놨다가 수세미 1개 정도만 심고, 나중에 수세미를 한 2-3개 정도, 한 몇 개 정도 수확을 하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수세미로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웬만하면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거지 할 때도 저도 쓰는데 아주 설거지 용도로 아주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나 쓰는데 한 1개월 이상은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수세미 하나만 요만한 거 있으면은 한 1년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수세미를 1년에 한두 개 정도 심어 놓고 수세미 할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상추예요. 상추는 선선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심어 주시면은 아주 요긴하게 계속 잎을 따다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는 잎을 따서 드시는 작물이고요. 보통 청상추, 적상추, 꽃상추 이런 거 많이 키우시는데, 요즘에는 서양 상추, 이렇게 로메인 상추, 버터헤드 상추, 여러 가지 상추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씩 사다가 심어 드시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케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모아서 모듬쌈으로 쌈 싸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보통은 이런 꽃상추를 심어 주시는데, 요즘에는 봄, 여름, 가을 심어 주실 수 있는 이런 여름 전용을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여름에 아니면 가을에, 봄에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씨앗으로 심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솎아서 드실 수가 있고, 큰 상추까지, 나중에 잎을 따는 상추까지 키워서 드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모종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모종 하나를 심어 주시면은 한 2주 후면은 조금씩 따서 수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밑거름으로 퇴비 정도만 조금만 해주시고 심어 주시면은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이거는 버터헤드 상추라는 양상추 종류의 일종입니다. 안에 이제 나중에 이게 결구가 되거든요. 이게 상추가, 자 보시면은 상추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결구가 돼요. 아니면 잎을 따서 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구가 된 상추를 통으로 수확하는 그런 상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메인도 보시면은 통으로 팔죠. 상추도 한번 키워보세요.